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챕터 6. 효과가 썩 좋지 않던 답변들. 여러 의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당신에게 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단호한 태도를 갖춰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어가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어떤 언어를 구사할지 말하지 않은 것도 단호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충분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장부터 실전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어떤 전법을 쓸지에 앞서 보통의 대화 유형 몇 개를 함께 살펴봅시다. 다음은 제가 늘 써왔으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적당히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가 뭐뭐한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상대가 겪지 않아서 알 수 없을 테니 감정이입을 돕기 위해 예시를 왕창 줬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폭력의 경험과 공포를 말하는데 성폭력범을 단호하게 제압하라라거나 패버리라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걸 실제 귀로 듣다 보면 아득해지면서 상대와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겁니다. 주체는 타자의 인질이라더니 상대의 여동생이나 엄마, 여자친구를 이용해야만 겨우 이해하는 듯 마는 듯 합니다. 감정이입을 기대하는 방법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강의 예시를 들으면 연결 지을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공감을 바라고 경험을 무턱대고 꺼내놓는 것은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남자도 힘든 거 알아. 꼭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야 원만하고 바람직한 대화라 생각했습니다. 가부장제 때문에 여성이 겪는 차별을 이야기하자니 내가 당한 부당함을 실컷 설명하게 되는데 그 상태로 끝내기에는 균형이 안 맞는 듯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상대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군대의 힘듦이나 남자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토로하는 걸 위로하며 대화를 끝냅니다. 여성이 물론 더 힘들지만 남성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식으로 끝이 나면 대화가 잘 되었다는 느낌마저 받죠. 그런데 묘하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에 놓이지 않는 사회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가부장제에 하여 누가 힘든가 겨루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의 주장을 공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가부장제 플러스 남성의 억울함 이꼴 이제는 남녀평등. 그러나 이런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차별이 사라져야 오는 것이지 남성도 억울하다고 해서 여성이 겪는 차별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기울어진 사회를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은 기울기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가부장제의 폐해로 남성이 지게 되는 부담은 이 기울기가 커질 때 함께 커집니다. 그것을 아무리 토로해야 평등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토로는 그만큼 가부장제가 공고함을 입증하거나 여성을 더 억압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속뜻을 내비치는 꼴입니다. 남성 개인도 가부장제의 피해를 보기는 하므로 기득권의 눈치 없는 징징거림을 이해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의 억울함이 역차별이 아닌 가부장제의 폐단이자 모순적인 속성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남녀의 힘듦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대화 주제는 바뀌어 버립니다. 뭐뭐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남성이어서 모른다는 말은 당신의 경험과 경험이 주는 느낌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성차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개념이나 용어, 관련 사례는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것을 손쉽게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그의 관심이 덜 진지하다는 뜻이거나 자신이 직접 공부해볼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일 겁니다.
어쨌든 모른다고 묻기에 열심히 설명해 주다 보면 상대는 자신이 몰라서 물어봤음을 잊고 오히려 당신의 설명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평가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나쁘긴 하지. 야, 내가 볼 땐 일베나 메갈이나 똑같다 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일베보다 메갈이 더 악질이다 라고도 합니다. 실전에서는 한쪽만 비판하면 왠지 공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상대의 주장을 받아주며 둘 다 나쁘다고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장을 펴기 위해 넘어가려는데 영 석연치 않습니다. 이제 보니 상대가 어떤 면에서 똑같다고 한 건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대화를 곱씹다 보니 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 혹시 똑같다는 게 남성이 체감하는 위협의 정도 면에서 그렇다는 것 아닐까요? 달갑지는 않으나 잠시 그들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그는 어디에나 달린 상스러운 댓글을 보면서 가끔 웃기도 하고 심하면 눈살을 찌푸리며 넘어갑니다. 그러다 남성 혐오라는 게 등장합니다. 무시하면 되지 뭘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써서 똑같이구나 싶기도 하고 한평생 여성 혐오를 한 적이 없는데 싸잡아 욕을 먹는 게 기분 나빠 역시 눈살을 찌푸립니다. 여성 혐오가 문제라는데 겨우 댓글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게 유난스럽게 여겨집니다. 이상한 놈들이 쓴 댓글은 자신처럼 무시하면 될 걸 일일이 읽고 그러나? 하면서 이제는 똑같은 소리를 하는 남성 혐오까지 나온 마당이니 둘이 똑같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한편 오히려 여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행하던 쪽은 남성 혐오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평소 어떤 생각으로 여성 혐오를 했는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그는 남성 혐오가 커다란 사회의 문제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하러 거리로 나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전 장에서 자세히 언급했듯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의 실제값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의 의미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게다가 실전 대화에서의 공정함을 위해 그 말을 똑같은 데가 있지 라고 수긍까지 하면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 발언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같을 수 없음을 아무리 본질적으로 진지하게 설명해도 무의미해집니다. 아니,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남성은 계속 억울해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는데도 기득권이라 잘못했다는 것처럼 들리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잠재적 범죄자, 가해자라는 말이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 곧바로 상대의 죄의식을 덜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아니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대를 괜히 들쑤신 것 같아 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제 불편함을 지우기 위해 이 일은 네 책임이 아니야 같은 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하게 살 수 있었던 이가 느껴야 할 죄책감은 제가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드디어 터져나온 목소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가 가로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래?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같은 말은 다시 모른 채 살아도 된다고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 네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라고 말한다면 모른 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상대에게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그를 달래려 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따라 대화에 임할 것을 권합니다. 그가 남성이라 해도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스스로가 성차별 문제의 기득권임을 알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에 억울해하지 않을 정도의 식견을 지닐 수 있었을 겁니다. 직관이 없어도 모방을 통해 학습은 가능하니깐요. 그러니 당신에게 꼭 상대의 이해를 도울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무지한 남성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하다 소진된 다른 이를 돌보는 데 쓰더라도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아무도 돌보지 않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당신이 부조리에 맞서기로 결심한 이상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들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의 경우 상대의 무지는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저지 않은 수고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긴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공격성을 띨 필요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 힘이 센 게 아니라 힘이 세서 맞는 말이 되었다면 권력에 기댄 당당한 무지가 또 다른 권력을 생산하는 데 일조하지는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쯤은 그냥 넘어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재하지 않으면 그 말이 또 다른 무엇을 정당화하는 참조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침해하는 말을 가로막으면 당신은 그 즉시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덜 침해됩니다. 그저 각 집안 문제로 치부되던 가부장의 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남녀 간의 연애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성범죄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도 남자들의 부적절한 말 뒤에 그런 말 하면 요즘은 큰일 난다는 한마디가 따라 붙게 된 것도 모두 이 가로막음이 모여 생겨난 성과입니다. 챕터 5 끝났네요. 이거 아니었나?